당신이 말하고픈 당신의 이야기,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쓰고 달고 진한 우리들의 이야기, 여기는 카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가 주인공이 되어 이웃과 담소 나누듯 편안하게 대화하며 공감과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페 문을 두드리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소운 FM 96.3MHz. 네, 안녕하세요. DJ 정이 김정희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기후 환경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는 요즘인데요. 환경과 사람 간의 밀접한 생활 이야기와 실천에 대해 소개하고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가로 동분서주 하시는 활동가 김정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기후위기, 뭐라도 해봅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아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생태적 지구를 지키는 지구 지킴이 활동가 정한이라고 요즘은 가는 곳마다 소개하고 있어요. 이름은 김정한인데요. 정한이라고 불러주시고 정한이라고 소개하고 있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제에 맞게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정한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주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후위기 뭐라도 해봅시다입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뭐라도 해봅시다 라는 말을 할 때 요즘 제가 어떤 자리에 가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라는 이야기로 많은 이웃들과 만나는 친구들과 활동하는 또 동료들과 나눌 때마다 이것저것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할 때 그냥 우리 이거 따지지 말고 저거 따지지 말고 뭐라도 지금 당장 해보는 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뭐라도 해본다고 하면 지금 당장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제를 보면서 이번 이런 이야기하는 모임 자체가 굉장히 저랑 만나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만나지고 있는 그런 내용과 동하였다. 그래서 요즘 공명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공명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공명되었다. 네, 그러면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도 해보자 할 때는 그럼 뭐라도 하는데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건 뭘까라는 생각에 많이 머물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회용 용품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사실 일회용은 쓰지 않지만 저는 안 쓰지만 같이 함께하는 또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또 일회용을 제공되는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그것은 좀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일회용을 딱 멈출 수가 없는 지금 삶의 구조 속에 놓여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해본다고 하면서 딱 할 수 있는 거 혹시 정희님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기 쉬운 것들, 개인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거,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는 거, 일용품 웬만하면 좀 줄이려고 하는 거, 배달 좀 덜 시켜 먹는 거, 맞아요. 이런 것들. 예. 줄이는 단계가 다 이렇게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딱 끊을 수 있는 거는 뭘까를 저는 꽤 많이 이런 생태적 지구를 위한 환경 공부를 하면서 활동하면서
난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될 만큼 위기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딱 끊어낼 수 있는 게 뭘까 할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짓 언어예요. 네. 거짓 언어. 네. 네. 그러면 어떤 거짓 언어가 기후 위기와 연결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짓 언어 사용 안 하기는 제가 주체적으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직접 행동이라는 거예요. 네. 법이 바뀌어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떤 자본이나 물질이 투여되지 않아도 제가 바로 지금 당장 직접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짓 언어. 그것이 기후위기와 어떻게 연결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우리는 빈말을 한다라는 말도 많이 듣잖아요. 있죠. 네. 그쵸? 인사로라도 빈말 하죠. 네. 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뭔가를 차렸거나 네. 선물할 때 실질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포장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탄소를 발생시키고 온실 효과를 가중시키는 행위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거짓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포장을 줄이는 거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오! 네. 네. 제가 또 하나 예를 빠르게 떠올려지는 거는 네. 우리가 요만큼만 먹어도 배는 부르고 굉장히 만족감은 있는데 네. 왠지 우리가 차리는 입장에서는 우리 너무 조금 차렸는데 네. 부족하진 않으세요라고 하잖아요. 예. 사실 정말 조금 차렸을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보통은, 순간 충분히 차리죠, 좀 우리가 습관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 기후위기 시대에는 어떤 차림이라든가 마음을 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거품을 빼는 것처럼 거짓 언어를 줄이는 것이 아하. 어떻게 보면은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요즘 조금 더 온실 효과를 안 일으키고 탄소를 줄이게 되는 행위가 아닐까. 네네. 그것도 바로 직접 행동. 네. 지금 당장 뭐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이 어디서 왔냐 출처를 밝히고 싶어지더라고요. 예. 예전에 제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네. 지금 고인이 되신 녹색 평론의 발행인 네. 김종철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저는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하는 마음으로 환경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바라보게 됐거든요. 네. 그게 몇 년 전일까요? 네, 그게 2013년. 그렇군요. 예. 네. 2012년에 수원에서는 생태교통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마을, 예. 행궁동 마을에서. 예. 그렇죠. 올 10월이 때마침 맞아요. 10년. 네, 10주년을 네네. 맞이하는 해고 그 시점에서 생태라는 두 단어가 만나졌고 그런 질문을 매달고 있을 즈음 13년에 김종철 선생님 강연을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 김종철 선생님의 발언이라는 네. 에세이집이 있어요. 예. 그 책에 담긴 글을 짧게 제가 네네.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네. 김종철 발언. 그는 자신이 평생 경계하고 반대해온 두 가지를 말한다. 거짓 언어와 경제 성장. 그것이다. 김종철님은 무엇보다 거짓 언어의 삶을 경계했고 자주적 사고에 의한 진정성 있는 삶을 추구했던 것 같다. 그에게 안다는 것은 인간들의 삶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그 무엇을 절실하게 추구하는 것이었다. 지식보다는 감수성이 중요하고 지식을 위한 지식이나 과실을 위한 학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이 글을 그 당시 만났을 때는 사실 기후위기와 저도 연결해내지 못했어요. 그래 성장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위기를 만들어냈다고 자본 체제 아래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이해했었는데 네. 지금 당장 뭐라도 해보자, 직접 행동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는 저는 어느 순간 이 거짓 언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당장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제도가 바뀌거나 바뀌지 않았거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짓 언어. 그것은 과식과 과함을 더하지 않는 그런 나의 일상생활에 우리가 소소한 삶이라고 하고 소소한 일상이라고 할 때 바로 그게 거짓 언어만 걷어낸다면 저는 그것이 기후위기에 무엇이라도 하고자 하는 우리 삶의 실천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 주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답니다.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되게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뭔가 다른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또 다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의식이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죠. 미세하지만 의식이 바뀌어야지 지속 가능한 실천도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저는 생각하는 시점을 전환해야지 예. 기후위기에 맞서고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사실 계속 저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럼 이런 김종철 선생님도 만나서 거짓 언어를 줄이고 점점 위기의 상황은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짓 언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저는 네. 거듭나는 그러니까 실천 행동이 직접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만나 젖는 것이 이제는 위기를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는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각자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모르지만 지금 어떤 순간 저는 올여름만 해도 굉장한 폭염과 네. 집중호우로 네. 피해를 보는 그분들을 보면서 한 번 더 거짓 언어를 직접 행동으로 한 번 더 전환해보자라는 생각을 만나졌어요. 그게 바로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적응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공부를 하면서 네. 만나졌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 언어를 요즘엔 네. 제가 전환하는 의미로 진실 언어로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를 예, 하게 예, 해요. 예. 조금 더 긍정적이고 뭔가 맞아요. 예. 정희님이 바로 뭔가 이해해 거짓 주시네. 언어라고 말했을 때는 왠지 모르게 죄책감? 뭔가 맞아요. 그런 걸 느꼈는데 긍정 언어로 하자고 하니까 뭔가 그렇게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또 불쑥 드네요. 네. 긍정 언어인 진실 언어라고 표현하면서 제가 만나진 것도 최근에 만나진 기후위기 시대의 심층 적응이라는 또 다양한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듣고 접목했던 이야기예요. 네. 거짓이야라고 하면서 지금 마주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행동을 부정해서
기후위기가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우울한 분위기를 어떻게든지 전환해서 또 위기를 대응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모아내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저는 진실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거듭나는 걸 선택했고, 그랬더니 또 다르게 확장되는 건 분명히 있었어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본다면, 네. 사실 거짓 언어라고 할 때도 금방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막연했거든요, 저도. 네. 네. 근데 진실 언어 말하기를 하자, 실천하자라고 할 때도 명쾌하게 네. 표현하는 데까지는 저도 좀 난감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온실 효과를 가중시키는 건, 제가 환경 활동가라 하면서 환경적 활동을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존재함에 의해서 탄소가 배출되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우리의 탄소가 계속 배출되어서 어떤 것을 경계하게끔 하는 건데, 진실 언어 말하기를 하자고 하면서부터는 저는 둘러가는 길을 바로 가게 하는 지름길을 찾은 것 같았어요. 네네네. 바로 가게 하는 지름길. 네네. 네. 예를 들어서 거짓 언어를 할 때는 과식과 포장을 빼고 거품을 걷어낸다는 표현을 했지만, 네. 진실 언어라고 했을 때는 사실 협력자를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진실 언어를 말하면서 연대하는 힘의 에너지가 네네. 소외되거나 배제하는 사람을 확 줄여준 거예요. 예. 부정적 언어와 불편한 사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을 걷어내니까 바로 진실 언어로 표현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러앉은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반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먹거리 이야기를 하거나 환경적 실천을 하고자 하거나 인문학적 공부를 하고자 둘러앉았을 때 확연히 진실 언어를 표현함에 제가 말의 총량도 줄어들었고 상호 간의 오해도 줄어들 수가 있었고, 네네. 또 상대방들에게 설득하는 네. 힘도 네. 훨씬 커지더라고요. 예. 진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변화의 과정이 눈에 선하게 뭔가 그려지는 느낌이랄까요? 네. 정말 우리가 정인님과 네. 환경적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어떤 순간에는 조금 밀착했다가 또 좀 시간을 갖고 우리가 각자 일상이나 네. 활동을 하다가 또 최근에 다른 활동 속에 만나지고 하면서 저의 성장을, 어떤 성장이죠. 저의 어떤 성장인데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정희님처럼 표현해 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것을 김종철 선생님의 글과 심층적잉이라는 키워드를 만나게 하는 건 무엇이라도 지금 당장 해보자는 의미에서 거짓 언어에서 진실 언어, 결과적으로 저는 공동체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요. 네. 그것은 지금 당장 335 아니어도 되죠. 단 둘이, 지금 정인님과 제가 이런 주제로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마주하는 순간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주제에 맞게 이런 이야기를 수다처럼 떠는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좋습니다. 수다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얼마만인지 이런 기회가 아니면 힘든 분과 오늘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역시 차분하게 또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고요. 그동안 제가 정아님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던 걸 지금 들어본 내용 중에 거짓 언어, 과대 포장에서 진실 언어로 또 협력과 많은 분들과 또 연대하는 그런 기회까지 연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지금 당장? 네,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무엇이라도 네, 해봅시다, 저도 우리. 차차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짐하면서요. 네,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저도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분인 것 같아서 새로웠고요. 또 정희님께서 이끌어 주심이 공감의 에너지를 주셨어요. 저도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가 자연 그대로 먹거리 실천 이야기입니다. 생태적 지구를 위한 환경 활동가 지구 지킴이 정한입니다. 네, 지구 지킴이입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자연 그대로 먹거리 실천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합니다.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볼까요? 12년, 13년 그 즈음의 환경에 제가 만나졌고 환경적 활동을 하고자 마음먹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임금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주부였어요. 아, 네네. 그래서 바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 환경적 활동, 생태적 지구를 위한 나의 실천 행동은 바로 먹거리 실천이 아닐까. 아,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거든요.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먹거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럼 벌써 10년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그 당시 제가 먹거리 공부하는 기회가 제게 주어졌거든요. 작은 도서관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네. 서수원 지역에 있는 희망샘 도서관이란 곳인데 네. 그곳에서 처음 먹거리 교육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제가 주부이자 먹거리에 관심이 또 먹기 위해서 정말 저만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식탐도 굉장히 왕성하거든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먹거리 공부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한 강연을 한 10강, 12강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그 강연을 이수하고 강연을 들었고 그러면 모임을 결성해서 어떤 활동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희망샘 도서관 사서 선생님과 과정 속에서 좀 모임 결성까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명 밥상이라는 모임 일기에 네. 제가 참여하게 되면서 저의 먹거리 공부와 일상에서의 실천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갑자기 궁금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먹거리를 드셨었는지 정말 가장 일반 우리랑 비슷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는 주식이 밥이잖아요. 네. 밥의 변화였고요. 예. 또 두 번째로 가장 큰 변화는 가공식품을 줄였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일단 표기된 공장에서 판매된 상품에는 그 상품 외부에 원재료명에 대한 상품을 구성하는 설명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변화인데 그렇다면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걸 살펴보지 않고 그렇죠. 그냥 질문 없이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집어서 카트에 넣기 바쁘죠. 네네네. 저도 그런 질문하거나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 원재료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질문 없이 그냥 담았던
카트에 마구마구 담았던 그냥 그런 일상이었는데 네, 그 생명밥상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런 의미, 공장에서 나온 가공식품들 안에는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 있나를 살펴보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고, 네. 그럼에도 저는 항상 제가 생태적 지구를 지키는 지구 지킴이 활동가 정한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먹거리 모임에서 저는 현미 전도사라고 오호. 불러요. 현미전도사. 네. 앞서 먹거리 공부하기 전엔 저도 하얀 쌀밥을 네. 질문 없이 먹었죠. 네. 또 하얀 쌀밥을 질문 없이 주방에서 제가 차려내는 역할자였는데 먹거리 공부 이후 현미가 무엇인지 또 하얀 흰 쌀밥의 안에 성분은 뭔지 이런 걸 들여다보면서 얼른 저는 그 당시에 같이 먹거리 공부하신 선생님들 중에 제일 먼저 100% 현미. 100%. 사실 흰 쌀밥 먹다가 하루아침에 100% 현미를 바꾸는 건 개인들 취향에 따라서 접근이 다르더라고요. 네,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00%는 지금도 어렵지 않을까? 조금씩 섞어 먹는 정도? 맞아요. 그래서 함께 공부한 선생님은 처음에 5분 도미라고 음, 5번 깎아서 네네. 만든 네, 곡식쌀, 네, 도정을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분 도미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전환을 어떤 전환 현미로 바꾸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을 개인차가 있었지만 저는 정말로 바로 흰 쌀밥에서 하루아침에 현미로 바꾸면서 안다는 것에 좀 실천하고자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나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그것도 당시에는. 참 대단하시네요. 근데 가족분들은 어땠는지 또 궁금한데요? 맞아, 그 이야기도 제가 정말 먹거리 이야기하면 항상 가족들의 네네. 반응으로 지금도 100% 현미는 아이가 먹으려고 안 해요라는 같이 먹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자녀가 초등학교 바로 입학하기 전인가 입학할 쯤이었어요. 네. 저는 흰쌀밥을 별도로 아이와 배우자를 위해서 했고 저는 저만을 위해 현미밥 두 가지 밥 종류를 밥상 위에 차려냈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왜 이 현미밥을 먹는 걸 선택했는지를 설명했고 아이는 그냥 한 숟갈 먹어보더니 이상해. 밥알이 따로따로 왜 놀고 있어. 입안에서. 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처음엔 거부했었어요. 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꾸준히 거의 한 열흘간 정도였을 것 같아요. 흰밥과 현미밥, 밥상 위에 밥이 두 가지가 계속 한 열흘간은 지속하다가 어느 날 흰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에게 현미밥 오늘은 먹으면 안 돼? 흰쌀밥이 없어 했더니 선심 쓰듯이 그 당시에만 먹어줄게요. 그럼 저 아이스크림 사주실 거죠? 뭐 이렇게 그런 계기로 한번 먹더니 자연스럽게 저도 흰쌀밥을 안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배우자에게는 사실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아이가 현미밥을 좋아해 라고 하면서 스브득 현미밥으로 바꿨다는 생각이 지금 인식해 보니까 예 알아차리겠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가족들도 네. 바꿀 수 있었는데 사실 먹거리는 환경과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심각하게 식량이나 물 부족으로 기후위기를 체감할 거라는 예측을 하시는 과학자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먹는 것이 온실 효과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 우리들이 직접 주방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직접 행동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 두 가지 현미, 통곡식 밥을 먹는 거 그 의미와 네. 가공식품인 공장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줄이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네. 요리 방식을 네. 요리 다시 방식. 한번 네. 살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리 방식을 다시 살펴보아라. 네. 네네. 사실 우리가 각종 밝혀지지 않는 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병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은 먹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 중에도 무엇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안이 뭐예요? 네. 라고 하시는 이야기 막 들리는 듯해요. 네, 그렇죠. 제가 하려던 질문입니다. 네. 원재료에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과 네. 그 원재료가 갖고 있는 기질을 그대로 섭취하는 의미는 제 몸도 살리지만 기후 위기를 막는 직접 행동이고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부추가 떠올라요. 네. 밭에서 제가 부추김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점점 저도 나이 듦에 따라서 나의 회복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잘 먹던 부추전 먹는 것을 부추 무침이라든가 부추 김치라든가 부추 샐러드로 원재료, 부추라는 원재료 그대로 먹는 것을 선택해서 요리하고 조리하고 그런 고민을 연결하게 한 것이 바로 먹거리 공부. 앞서 말한 현미를 먹는다거나 또는 가공식품을 먹지 않고 원재료, 밭에서 들에서 나는 원재료를 그대로 먹는 것에 대한 네. 깨달음과 실천을 연결해서 제가 먹거리 공부를 한 결과 제가 만나진 저의 지식, 노하우처럼 네네. 지금 갖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정희님, 네. 정말 네. 제가 뭐 먹거리 뭐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이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웃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이웃인데 네. 저는 정말 이거는 강조하고 싶고 한번 해보시라는 걸 제안해도 부끄럽지 않은 저의 실천 방식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먹는가에 앞서 두 가지와 정말 지금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건강하게 조리, 건강하게 요리. 그것은 내 몸도 살리고 지구 환경도 살리고 다 지금 당장 정인인가 정한이는 네. 실천할 수 있는 네. 바로 직접 행동, 기후위기에 네. 대응하는 직접 행동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웃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네. 함께 공부하는 모든 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활동을 먹거리 활동으로 연결되게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장하고 싶어서 네.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천할 것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이제 먹거리 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현미밥을 좀 더 늘려보도록 현미를 늘려서 먹어보도록 또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고요. 자연 그대로 먹기, 전을 부쳐 먹기보다는 좀 무쳐 먹자 뭐 이런 것들도 샐러드라고 거창하게 네. 말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런 방식도 포함되는 거죠. 조리 네네네. 방법을 바꾼다는 그렇죠. 것이. 네. 그렇죠. 저도 그런 쪽을 또 유도해서 한번 밥상을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건강한 먹거리 실천 행동 해보는 것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으니까 불편함이 먹거리는 불편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불편하시지 마시고 우리 조금이라도 지금 당장 제가 공유 드린 3가지 기억하시고 한번 밥상에서 지금 당장 실천해 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실천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확산하겠습니다. 우! 네. 환경 이야기 3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재활용, 재사용, 쓰레기 배출 멈춰 고민을 나눠요 라고 정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천해야 된다. 안다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아, 네, 거기에 자유로워지고 싶긴 한데 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뭘 자유로워질 미룰 게 때가 없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유로울 그래서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재활용, 재사용. 저는 근데 정말 재활용, 재사용은 어쨌든 사용하는 물건들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물건들이 있음에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거나 그들이 또 다 하면 쓰레기로 배출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그렇죠. 그래서 불편하지만 먼저 오늘 이런 문구로 네, 한번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네. 던져보겠습니다. 예, 던져주시죠. 소비는 네. 쓰레기다. 소비는 쓰레기다. 오, 예, 크게 던지셨습니다. 어떤 의미죠? 네, 예전에 최병성 목사님 강연을 들으면서 만난 예. 이야기예요. 네. 최병성 목사님이 책도 소비는 쓰레기다라는 책도 책 제목이에요? 예, 맞습니다. 최병성 목사님이 환경 활동가로 급진적이기도 하시고 네. 굉장히 지금 당장을 현장에서 외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소비를 하는 나의 필요를 위해 소비를 하지만 어쨌든 소비로 출발한 그것은 포장지부터 네. 그 과정에 쓰레기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또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구입했지만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거나 고장으로 버려지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소비가 쓰레기예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저는 재활용, 재사용, 쓰레기를 줄이면서 되살리는 이야기까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재활용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 상품을 구입했을 때 필요에 따라 구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입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다가 또 그 목적성이 바뀌어서 그 물건을 구입한 물건을 안 사용하게 되는 경우 네. 그것이 또 자리만 차지한 채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의 필요를 달리 전환해서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네네. 저는 쓰임을 다했지만 성인님한테는 또 다른 쓰임으로 그것이 필요할 때 그렇죠.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네네. 그런 문화까지 이야기를 재활용, 재사용할 때는 저는 같이 사이좋은 친구처럼 손잡고 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구입하는 행위 때 네. 뭔가를 살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난 필요해 라고 저한테 정당한 이유를 들이대어서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저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꼭 여쭙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걸요? 그렇죠.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응? 친구들에게 응? 혹시 이 물건 있니? 있니? 맞습니다. 안 쓰는 거 있니? 네. 뭐 이런 거. 아니면 빌려줄 수 있을까요? 몇 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네네. 라는 거. 물론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게 있겠죠. 네. 계속 소모적인 소모성으로 생성되는 물건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네.
우리가 그 시점에 필요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나누고 아나바다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네. 어떤 번거로움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 번거로워. 이런 물건 맞아요. 나 이런 물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번거롭기도 하지만 구차하다라는 표현도 쓰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태 그렇게 살아오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적응해가는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네네. 재활용한다는 거, 아하. 재사용한다는 거,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조차 우리는 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해 나가는 그런 실천 행동이고 직접 행동. 지금은 꼭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필수. 저는 네네. 네, 이제는 필수여야 한다. 그래서 요즘 탄소세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 얘기 나오죠. 네. 물건을 구입하는 게, 이 구입하는 게 내가 내 돈을 지불해서 구입한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네네. 버리는 순간 쓰레기가 되고, 쓰레기를 요즘 다 소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온난화를 가중시키는 나의 문제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할 때 저는 그 소비하는 소비세 플러스 탄소세까지 더하여야 이런 재활용, 재사용, 되살리는 행위가 더 활발하게 확장되고 그것의 가치를 온전하게 서로가 응원하면서 지속 가능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는 줄어들 수 있는 네. 상황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는 굳이 어떤 날 아나바다 장터를 만든다가 아니라 네. 서로가 동의한 거예요. 저희 희망샘 도서관에서 모임하는 모임에서는 이런 물건 구해주세요 까지 나옵니다. 수시로? 네. 아, 네네. 가치로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것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너무 거창하지 않게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뭔가를 한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그냥 짝꿍처럼 한 사람하고만 공유의 장을 열고 그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만 더하면 확장성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길게 보면서 이어가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럴 때 저는 희망샘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 네네. 저도 좀 느슨해지거나 어떤 긴장감을 잃을 때 마주하고 있는 도서관 공부 모임에서 그분들이 또 저처럼 어떤 에너지, 좋은 에너지로 자기가 실천하는 환경 활동을 하거나 나누면은 거기에 또 에너지 힘을 받거든요. 저는 이것도 되살리는 문화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느슨해질 수가 없겠네요. 그쵸. 그 비법이 여기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쩜 저렇게 철저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지 전 늘 궁금했거든요, 실은. 아, 부끄러운데요. 그럼에도 저도 우리 희망샘에서 같이 활동하는 동지, 친구, 지인들이 계속 자극 주고 자극받고 서로가 되살리고 재활용하는 가치를 응원하는 그 에너지가 저에게 계속 오뚜기처럼 네. 또 지쳤다가도 벌떡 일어서서 이렇게 네. 활동하게 하는 원천이 아닌가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지요. 좋습니다. 그런 나름의 노하우, 네, 완전, 네, 그 모임에 들어있어야지 느슨해지지 않고, 네, 좋습니다. 정희님도 그냥 한쪽 발만 걸터 한쪽 발. 놓으면 네. 우리가 됩니다. 공동체가 됩니다. 새끼 발가락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네, 활짝 열어놓습니다. 발을 싹 담궈야 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에 해주신 그 서로 자극 주고 자극 받고 응원하는 활동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환경에 관해서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또 그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지치기도 하고 그쵸. 뭐, 슬럼프처럼.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누구라도 먼저 시작하고 누구라도 활동을 계속해야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맞아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분들입니다. 네. 네, 틈이 있을 때 메워주는 그런 그렇죠. 것들, 친구들, 네, 동무들 정말 그러네요. 소중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값진 친구들이 또 옆에 계시니까 네, 그것도 부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래된 것에 대한 가치를 되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맞네요. 거 네. 요즘 너무 유행 따라 변하잖아요. 금방 새 것을 너무 선호하고 그런데 기후위기의 심각성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오래된 것이 우리가 손때 묻었다고 표현하지만은 그런 가치를 점점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친근한 것이 얼마나 편안함을 주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버릴 때 다시 한번 그 물건의 쓸모를 다함에 대한 공감 또는 감사함 그것도 계속 되짚어 보는 게 우리가 소비를 줄이고 네.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게 하는 원천 네네. 그 또한 원천이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이야기 정리까지 해주셨으니까 마무리를 또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 우리 정아님과의 수다 시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네, 저의 또 느낌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주제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잖아요. 그래서 환경이라 함은 저는 그냥 이전에 생각하기에 막연히 내가 실천을 먼저 하고 또 주위도 실천하면 좋겠고 주위 사람들도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가 뭐 실천하는 걸 보면 주위 사람들도 좀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였다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는 뭔가 우리가 공부도 좀 하면서 나의 인식도 변화시키고 또 그걸 확산시켜서 주변 분들도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그걸 확산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도 실천도 하지만 그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제안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세대에게 이런 지금 어려운 환경들을 그대로 물려주면 안 되니까 어떤 것들을 좀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행동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운동들을 지금 이제 당장 시작해야 한다라는 예, 그런 네,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와, 어떻게 너무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손내밈이면 좋겠어요. 네. 같이 하고 싶고 같이 하려고 이런 마을에 우리 친구가 있음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래도 부담스럽지만 욕심냈고 용기 냈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충분히 이제 정희님이 친절하게 편하게 저 이야기 정말 소소한 이야기 이렇게 나눌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 네. 이후에는 더 큰 이야기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 서로에게 응원하고 네네. 그런 동지 같은 네. 가능하죠. 예. 동지 같은 그런 동무고 싶습니다. 네. 동무로 남도록 네네. 우리 환경 실천 행동의 동무들.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로 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그럼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면서 즐거운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제 또 만나요가 또 아니잖아요. 만나요 아니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어디선가 또 만나지 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곳곳에서 여러분 또 만나요.